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야권이 약진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5곳의 경우 여야 구도가 뭐 4대 1에서 1대 4로 이제 뒤집혔죠.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거제시장은 민주당, 김천시장은 국민의힘,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부산교육감은 보수에서 진보로 또 넘어갔습니다. 좀 자세히 뜯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 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제시장을 민주당에 내줬고 민주당은 담양군수를 조국혁신당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광역의원 선거는 국민의힘 4곳, 민주당 3곳, 무소속 1곳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데 여당이 텃밭하고 중원인 이 충청도 아산 여기를 내준 곳에서 국민의힘에 좀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이 전략적 투표를 해온 호남이 민주당 일국 체제에 경고장을 날린 게 아니냐. 이 담양 군수 선거에서. 자, 이런 거는 설주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점으로 봐야 될 것이 경남 거제와 부산교육감 선거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던져주는 것은 굉장히 클 것이다. 똘똘 뭉쳐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 버렸다. 선거 전략상.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이제 담양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실체한 것도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가장 좀 유력한 민주당 후보가 먼저 컷오프가 돼버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가 굉장히 밑바닥을 많이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면 이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싸움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조국혁신당 후보 자체가 아무래도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후보 자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뭐 여론조사도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나왔었는데 어제 결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는데 이건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파란불이죠. 왜냐하면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이 보였었는데 안 그러면 그냥 민주당이 흡수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호남을 특히나 전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에서 지역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서 당선을 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 그다음에 대선에서는 뭐 무의미합니다만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거제랑 부산 교육감 선거 두 개가 중요했던 건 맞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한 곳에 직결해서 졌다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교육감 같은 경우는 후보가 갈렸습니다. 이게 단일화가 못 되었다라는 게 주요 승패 중에 하나고 거제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 자체가요 예전에 거제시장을 한 적이 있는 분이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쪽이 외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개인기를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이 탄핵 정부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다. 근데 충남 아산시장 선거는 이거는 약간 중원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국힘이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거 하나로만 보긴 힘든데 제가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일 분명히 대통령이 돌아온다라고 보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아까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집니다. 네. 어떤 후보가 나와도 진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30초만 더 할게요. 아까 철진한 이념 논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에 속지 마세요. 철진한 이념 전쟁이라는 말 하면서 이 말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그리고 민노총에서 북한 지령문 102건이 발견되는 이런 지금 안보나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보 태세.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요. 6.25 전쟁하고 저희 휴전 상태거든요. 이 이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념 사상을 갖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이거 끝까지 공격하고 싸워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배정호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선거 결과? 네. 특히 이제 담양은 상당히 좀 다급했던지 이재명 대표도 2심 선거 앞두고 가셨지 않습니까? 담양은 결국은 특정 지역이니까 전체 판세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기초단체장이 5곳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에는 4대1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결과는 1대4로 지금 경북 김천 한 군데 빼고는 지금 다 내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게 해당 지역의 결과 플러스 전국적인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역시 12.3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또 플러스 그런 상황에서 막 극우들이 나서가지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특히 중도층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민주당이 이기는 곳은 대체로 56%, 제주도 56%, 거제도 56%로 이겼어요. 그리고 아산도 57%로 이겼어요. 구로도 56%로 이겼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이긴 김천 텃밭에서는 5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에 들어가면 민주당은 압승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참패한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뭐 선행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탄핵 이후 첫 선거니까 민심 평안계인데 조기 대선 되면 국힘은 폭망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래서 국힘 지도부가 아예 선을 긋고 유세도 안 갔나? 국민의힘은 지역에 이제 선거를 사실 맡겨뒀었죠. 자, 호남의 반 이재명 정서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다. 이재명 담양에 유세까지 갔는데 어쩌려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조국 혁신당 대박 축제 분위기겠다. 자, 윤진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보수는 상당히 지금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상당히 결집해서 절대로 민주당에게는 정권을 내줘도 안 된다라고 똘똘 뭉치고 있었다면 거제시장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뺏길 수가 없죠. 또 부산교육감 선거도 사실은 뭐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하지만 단일화 안 한 두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되신 분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결국은 보수가 지금 현재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고 있는 것이고 왜 분열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보수와 그래도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보수가 지금 극명히 갈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저는 아직은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해볼 만하다고 보는 것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가 좀 똘똘 뭉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계엄이 계몽령이었다 아니다 이런 걸로 갖고 싸우면 거제시장 선거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만 투표를 나오고 계엄을 반대했던 보수, 침묵하는 다수의 보수는 선거를 안 해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수가 이런 부분은 완전히 선을 긋고 가야 되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일단 60일 동안 묶고 가야 돼요. 일단 묶고 가자. 60일 이후에 얘기하자라고 해야 되고 계엄의 개짜도 꺼내면 안 된다 선거에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산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에요. 그거는 원래 그런 곳이고 저는 거제시장과 부산교육감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보수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수 대변인 반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분석을 해야 될지. 이걸로 민심을 재긴 힘들어요. 투표율이 얼마나 됐었죠? 26%뿐이 안 돼요. 예. 네, 투표율이 26%뿐이 안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만큼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아까 지금 부산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구도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끝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구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고요.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외가라 그랬잖아요. 예. 아직도 거기 외가 친인척들이 삽니다. 근데 그분은 단지 당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 지금 개인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 미추홀에서 계속 당선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어차피 마음이니까 해석해라.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까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지금 보수가 오로지 의미를 둬야 되는 건 내일 대통령 복귀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네, 대통령 복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좀 대비책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네, 복귀하십니다. 네. 지금 복귀 못하시면 제가 방송에서 하차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방송에서 하차하겠습니다. 방송 하차하면 시청률 떨어지니까 그건 안 되고. 일단 그 이번에 곡성에서 조국 혁신당의 승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승리의 담양. 근데 이거를 뭐 호남의 반 이재명 정서로 해석한 거는 맞지 않고 지금 호남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당 지배보다는 대안정당을 지금 찾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좀 높은 선진 정치 의식을 좀 경북 또 TK 이런 유권자 시민들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